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래간만입니다. 아 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음. 어 왠지 명상을 배우신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네. "전에 그분 어디로 가셨냐."고 아 네. 예 아유. 자꾸 물어보세요. 아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 저 우리 선생님 옛날 영상들 들으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점점 그렇게 이쁜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정 떨어지는 소리를 해서 정을 끊어 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훌륭한 현자들은. 음. 아 그렇군요. 예예. 네. 오늘은 게이지 대칭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게이지에 예. 대해서. 예. 예예예. 게이지 보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양자역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게 게이지 보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더라도. 예.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좀 찾아봐도요. 예. 이 부분 설명할 때 그 전문가들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저도 내가 알기로는 수학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음. 우리가 일반인이 아는 것처럼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수학적으로 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음. 있는 또 현상적으로 있으니까 네. 자기네들 인정은 하는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간파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물론 우리보다는 좀 많이 아시겠지. 네네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에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명상 속에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나를 한번 좀 생각해 본 거예요. 예.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뭐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공적으로. 아 네. 어 그러시겠죠. 거기서 예예. 이게 찬밥심새 들 수 있으니까. 예예예. 네.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또 과학적인 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얘기 된 게 많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알면서도 얘기 못 하는 거를 좀 그분들을 가려운 데를 좀 갈겨 드리겠는데 뭐 현대의 과학 자체가 이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예. 예예예. 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을 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다. 네네. 네. 인간이 음. 위대한 건 상상력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죠. 네네네. 어떤 우주 자체가 상상력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예.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음. 옷을 입을 때도 뭐 게스인가요? 저 유명 브랜드? 구스인가 아 뭐라 그래 정확한 발음을? 예스 맞아요. 아 아 그 추측하다. 예. 그래서 그 옷만 예. 사 입어요. 네. 오랜만에 네. 인간이 위대한 거는 네. 이게 추측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음. 근데 네네네네. 그것은 이제 상상하는 건 결과고요. 원인은 뭐냐? 네. 그럼 호기심인 거예요, 원인은. 네네. 예. 호기심. 예. 근데 제 이름이 호기거든요. 네. 우리 아버님이 참 너무 이름을 잘 지어 주신 것 같아서 이런 거 보면 참 동시성과 필연성과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 네. 네 뭐 저희 아버지가 알았겠어요? 네. 갓난아기일 때 이름을 줬는데 뭐 얘가 호기심이 강한 놈이 될지 뭐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 네. 살랑살랑 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셔 가지고 네 네. 그래서 호기심이 이 상상력을 낳는다. 인제 이런 거죠. 어. 네. 그 이 게이지라는 게 이게 대칭성하고도 인제 관련이 있는 건데 왜 중요하냐면 네. 음 이
엄청난 이 그 우주의 그 여러 가지 차이 나는 거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음. 네. 그래서 음. 게이지가 그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그 직장 생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모를 거야 사람들이 왜 두 가지라고 그러는지. 네. 생각 중이에요. 어 뭘까요? 아니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는 네. 관점에 따라서 하나는 네. 공장하고 붙어 있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고 공자요? 공장 공장. 아 팩토리 네네. 예 예예예. 붙어 있는 데서 현장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예예. 공장과 떨어져 있는 본사 서울에서 오피스에서만 근무할 수도 있어요. 아 예예. 예. 보통 화이트 칼라들은 다 서울에서 근무하죠. 네네. 공장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 근데 저는 공장에서도 근무해 봤고 이 오피스에서도 근무해 봤거든요. 예. 어. 지가 직장 생활할 때 3일로 빌딩이 제일 높았나 그랬을 거예요. 3 일로 빌딩이요? 예 3일로 빌딩. 3 일로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3일 빌딩, 3일 빌딩. 3일 빌딩이요? 예예예.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예. 그게 지금으로 치면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죠? 예. 예 그 빌딩 같은 위치를 갖고 있어요. 31 층이 그때 제일 높았어요 서울에서. 아 63 빌딩도 나오기 한참 전인가 한참 보네요. 전이죠. 그러니까 그게 음. 1970 년도에 하여튼 그때 졌을 거예요. 그때 서울에 음. 31 층이 제일 높았어요. 어 네. 제가 30 거기서 빌딩.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아 예. 예. 아 예예. 그때 참 젊고 괜찮았었는데. 예? 예. 아 네. 예. 선생님의 리즈 시절이군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네. 그때는 무조건 뭐 곤색 양복에다가 하얀 그 와이셔츠에다가 이게 네. 넥타이 딱 매고 이렇게 네. 싹싹 걸어 다닐 때인데 네네네네. 지금처럼 다리 끌지도 않고. 아이고 네. 네. 끝나고 나면 또 3 일로 그쪽에 또 이렇게 그 당시로 보면 모던하딘 이 술집들이 어. 많이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럼 또 음. 직원들끼리 가서 또 한 잔 먹고 또 헤어지고 인제 그랬는데 네. 예 어쨌든 예. 근데 그 3일로 빌딩이 우리 한국의 건축의 기대한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해준 김중업 씨 아마 작품일 거예요. 아 그래요? 예예. 3일로 빌딩이. 그럼 미적으로도 그 당시에 아주 앞서간 건가 보네요. 높이뿐만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 컨셉이 서울의 흑진주라고 그 컨셉으로 그걸 졌다는 거예요. 예. 음. 근데 그게 인제 시월이 지나서 흑진주가 인제 오래돼서 이게 변색이 되고 그러니깐 네. 서울의 식구공탕이 된 거예요. 아이고 꺼무죽죽해 네. 가지고. 아 너무 궁금해서 지금 검색해 봤어요. 나옵니까? 아 예. 네네.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음. 근데 그게 공간 효율성이 높아 가지고요. 네. 그 건 건축학도들이 이렇게 그 투어를 하는데 네. 워스트인 경우 베스트인 경우 건물 네. 고거를 해 가지고 인제 그 5 군데씩 인제 견학을 하는데 예. 그 베스트에 하나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3 일로 빌딩 3 일 빌딩이. 3일 빌딩이요. 네네네네. 아 이거군요. 이게 그런 거예요? 어 하나 무슨 백화점 맞은편에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근데 예. 청계천 쪽에. 네네네네네. 예. 예예. 음. 그때가 그립네요. 아 네. 어. 어쨌든 네. 그래서 공장에서 근무해 보면 네. 이 기술자들이 게이지를 갖고 다녀요. 네. 뭐 1 센치 게이지, 2 센치 게이지, 뭐 2.5 센치 게이지, 1 미리 게이지 뭐 하여튼 게이지가 여러 개가 쫙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 기계들 유격거리를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음. 그게 게이지로 유격거리요? 예예. 그 유격거리. 예를 들어서 뭐 요 볼트하고 요 볼트는 요 정도 거리가 돼 있어야지 이게 어. 안전하다고 할 때 거기를 일일이 자료 재보면 이게 힘들잖아요. 네네. 고기를 끼워 이렇게 그 사이를 끼워 본다고. 음. 그래 가지고 이게 네네. 너무 벌어지면 이렇게 조여 주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 주는 그렇죠. 거군요. 그게 게이지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음음. 근데 음. 그게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철도 간격을 재는 걸로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게이지라고. 아. 철도 간격이 쪼금 어긋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거 가지고 이렇게 음. 간격을 이렇게 네. 딱 대 보면 그거 줄 잡아 가지고 네. 대려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대 예. 가지고 이게 인제 간격이 벌어졌는지 너무 좁아졌는지 인제 그런 건데 네네. 음. 그런데 인제 이게 실제 그 과학에서는 뭐냐 하면 똑같은 웨이브가 있으면 예. 예를 들어서 그 간격이 좀 떨어지면 아시겠어요? 똑같은 웨이브라 하더라도 이게 그 위상이 다를 거 아니에요. 파동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웨이브. 네. 어. 오래간만에 영어 써 봤는데 못 알아들으시네. 웨이브가 뜻이 많아서. 아 블레이브. 선생님 세련되셨습니다. 아유 아니 이게 그 명상 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네네네. 근데 내 영어가 귀여운가 봐. 그분들이 들을 때. 네. 예. 네. 아예 그냥 게임이 안 되니까 아예 지적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뭐 아 쪼금 좀 이렇게 좀 쪼금 한 1-2% 부족하면 "그거 이렇게 그거 발음 틀렸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하도 네. 게이지에서 하도 차이가 나니까 아예 포기하신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바 내가 엄청 편해. 네. 그 지적한다고 이 나이에 뭐 그 쫓아갈 것도 아니고. 네 네네. 네. 그래서 발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갖다 쓰시냐가 중요하죠 뭐. 근데 그 인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얘기고요. 공부 네. 못하는 애들은 발음도 중요한데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네. 발음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꼭 발음 그거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꼭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런가요? 예. 꼭 공부 잘해도 공부 못하면 어때? 못 해 봐. 집에서도 인간 취급 못 받고 학교 가서도 맨날 선생님한테 이게 또 뭐야 맨날 매질당하고. 어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위상이 다를 때 위상을 이렇게 이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고게 위상은 이제 그 웨이브의 맨 위에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뭐 위상이 원래 뭐 한자로 그러는 건 아닐 텐데 그냥 위에 위치한 꼭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상. 예예. 예 윗상자 위상. 네네네네. 위상.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냥 예예. 그렇게 하는 예예. 게 예예. 그냥 무식해도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네네네. 예. 과학자가 되려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상의 차이가 두 웨이브가 뭐 2 센치다 하면 2 센치 이렇게 옮겨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게이지 보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원래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 예. 틀려도 할 수 없지 어떡해. 네네. 아니 근데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책임 없는 소리 하시면 되겠습니까 할 때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본질하고 관련은 없어요, 명상 얘기할 때는. 네네네. 예. 틀려도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예. 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시겠죠. 근데 나 이거 이해하는데 한 3 개월 걸렸어요 근데. 예. 이게 중요한 컨셉인 것 같아요. 자 네네. 인제 그런 건데 그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거기서도 인제 광자 포톤의 게이지 보존으로 보면 포톤은 뭐야 광속이 300,000 킬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깐 이 광속이 300,000
킬로미터면은 이 공간이 붕괴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붕괴요? 예 그래서 음. 공간의 그 지배를 안 받아요. 아. '공간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 우리 이 인간 물론 이건 제 인제 저 생각인데 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예. 뭐 그 인간만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인간이 그래도 가장 나름 그래도 좀 반에서 1등 하는 애들 아니에요? 네. 저 반에서 저기 30등 하는 애들은 저 돌탱이들이고 네. 반에서 한 15등 하는 애들은 뭐 고등어, 꽁치 뭐 이런 애들 정도 될 것 같고 네. 반에서 한 5등 하는 애들은 우라무탕 뭐 이런 애들이 될 것 같고 네. 예? 네. 예를 저희가 1 등이고요. 들면 예예. 아 근데 거기서 어쨌든 열등반이지만 그 열등반에서 1등 하는 건 인간이잖아요. 네. 아 그러면 이 우주는 그 이 열 거기서 1등 하는 애 기준으로 네. 예 기준으로 해서 그 반의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우주는 1 등하는 애 기준으로 규칙을 정한다요. 그렇죠. 아 우리 인간 입장에서요? 예. 그걸 고등어 기준으로 어. 1등 이상을 정해 놓으면 1등 하는 애들이 이게 깝깝해 가지고 못 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차피 고등어는 네. 1 등의 세계는 어차피 이게 존재라는 게 이게 인제 웃은 얘기 같지만 사실 명상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네. 자기보다 한 차원만 높아도 그 차원을 전혀 이해 못 하게끔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구조가 이 공부를 해 보면. 음. 근데 예예. 나보다 1 밀리만 낮은 애들도 그냥 이렇게 유리알 속 들여다보듯이 보여. 네. 마음 공부해 음. 보세요. 해 보셔 네. 가지고 네. 조그만 한 소식이라도 듣고서 한번 전혀 명상 모르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1년 전에 저랬는데 저러고 어떻게 살아? 깝깝해 가지고 왜 저러고 살아?' 네. 마음 공부 조금 하면 저기서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냥 저기서 그냥 아주 그냥 헤매고 앉아 있네. 보이잖아요. 네네네. 예예예. 그런데 자기보다 한 차원만 조금만 1 밀리만 높아도 그 세계가 안 보여. 네. 근데 그러면 안 음. 보이면 '아 내가 위의 세계는 안 보이니까 저기 뭐 높으신 분들은 또 뭐 높으신 대로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사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네. 그게 아니고 자기 위의 수준은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자기 네. 기준으로 다 재단해 버린다고. 네.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봐요. 네. 예예예. 어. 그래서 해탈해 가지고 그 무이행을 행하는데 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다가 미쳤네 저 사람이. 네. 수행한다 그러더니 저 미쳤네. 네. 여름에 음. 삼베 바지 입고 다니는 거 봐. 저거 미쳤네. 겨울에 네네. 반소매 입고 다니는 거 봐. 저거 미쳤네. 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그랬잖아. 네네네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음. 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음. 자 그런데 이 열등반에 이왕이면 예를 들어 우등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 네. 네. 국민학교 1 학년에 열등반, 우등반 해 봐요. 그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지네 네. 그것들이 기적이지. 기브니까 예예. 우등반으로 합시다. 국민학교 1 학년 우등반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이 지구를 설정해 놨는데 네. 그 객관적인 건 뭐냐면 그 가시광선이라는 게 그게 이게 범위를 정해 놓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빛의 가시광선이요? 그러니까 적외선 맨 밑에가 적외선 맨 위에가 자외선. 자외선이잖아요. 예. 예.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강 밑으로도 안 보이고 빨주노초 네. 파남보 보라색 위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수 가시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뭐 빨주노초 남색, 보라 요 7 가지잖아요. 고게 이제 인간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인간의 가시광선이. 오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예예. 어? 네네. 뭐 소리도 이게 어떤 뭐 가청 영역이 있죠, 가청 영역이 주파수가. 있고요. 네. 뭐 후각, 미각 뭐 음. 다 이렇게 그 영역이 있다고.
네. 인간이 아무리 해도 개코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응. 냄새 잘 맡으면 그것도 흉봐. 개코라고 그래 가지고. 다 다른 사람하고 비슷해야지. 응. 네. 응. "야 너는 어떻게 나보다 냄새를 더 예민하게 믿는다. 부럽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아니 개코 아니야?" 그러지. 네. 예. 자 음. 그래서 네. 그 인가의 1 학년의 우등반을 봤을 때 얘네들은 요 범위 안에서 했을 때 충분히 얘네들이 진화하는 데 전혀 지장 없는 범위를 준 거예요. 그걸 더 네. 줘 봤자 걔네들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음. 응. 또 거꾸로 음. 얘기하면 더 줄 수도 있었는데 1 네. 학년한테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통달하라는 거야. 예. 또 음.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상은 알면 안 되는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음.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보라색 위에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빛의 천지일 수도 있잖아요. 네. 빛의 천지인데도 우리는 보라색 그 주파수만 넘어가면 거기는 우리는 깜깜한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한테는 없는 세계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빨간색도 마찬가지야. 빨간색 밑으로 또 뭐 엄청난 음. 세계가 있을 수 있죠, 네네네. 빛이. 예. 예. 물론 아. 파장은 더 인제 느려지겠죠. 보라색은 예.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 파장이 더 이렇게 빨라지고. 네네. 그렇지만 우리는 하여튼 빨간색 밑으로는 다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자연이 주어진 우리의 감각 영역 바깥의 것을 굳이 감각해 보려고 막 거기 기를 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이제 고거는 이제 고런 의미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요렇게 그 범위가 주어진 거는 네. 인간이 진화하는 데 요 정도 우주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네. 음 음. 니네들한테 주어진 커리큘럼을 이게 소화할 수 있다. 하는 데는 예. 충분하다. 예예예. 요렇게 주어진 거죠. 네네. 어어어. 음. 그러나 우리 존재가 이렇게 확장되면 나중에는 그 서방 극락 정토를 우리가 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존재인 거죠 또. 네네네. 지금은 애벌레로 살지만. 네. 어 그래서 이런 서방 정토를 얘기를 안 하고 빨주노초 파남보 안에 갇혀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 너무 또 요즘 약간 우울해지잖아요 갑자기 밥 잘 먹고. 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밥 먹었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녹화 뜨는 게 지금 저녁 7시 조금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서방 정토를 열 정도로 네네. 어 어 하나님의 네.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리고 뭐 꿈꾸는 애벌레인 거지요. 네. 음. 네네. 그래서 그 인제 어 요 세계 안에서 사는데 네. 그 요 세계가 어떤 세계냐. 네. 대칭성이 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네. 어. 대칭성이 깨어진 세계이다. 예예예예. 네. 그러면은 이 세계는 어디서 왔냐면 대칭성에서 온 건데 대칭성이 깨지면서 온 세계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음. 뭔가 부조화스러운 곳이에요 여기는. 네네. 예. 또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연마시키는 곳이에요. 연마요? 연마. 네. 어 훈련소에. 왜냐면 대칭성 아 세계에서는 네. 이게 연마가 안 돼요. 아유 무서워요 연마. 어. 네. 그거는 그게 연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생활을 들여다봐. 들여다봐. 네 뭐 자기 것까지 잘 안 보이면 옆 사람 것도 봐 그러면. 그것도 안 보고 엄마 아버지 생활을 봐. 엄마 아버지 뉴스 생활을 보고 다 네. 봐 그냥 보면. 여기가 아유 뭐 대칭성이 있는 세계 이게 대칭성이 깨진 세계지. 예 온 사방이 연마예요 요즘 선생님. 예.
예. 주변에 뭐 이게 대칭 세계에서 같으면 저런 사건이 터지겠냐고요. 네. 대칭성이 깨진 세계니까 저런 참 네. 예.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면은 원래 이 시간이 그 양자의 각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양자의 각을 조금 얘기하는 거지 뭐 양자의 각을 얘기하려고 양자의 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럴 주제가 못 돼요, 제가. 더하기 빼기 뿐이 못하는데 나누기 곱셈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양자의 각을 알겠어요. 아. 근데 그 더하기 빼기만 해도 곱셈 나눗셈 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냥 7, 7이 49가 모르면 그냥 7을 7번 더하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곱셈 못한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조금 몸으로 때우면 돼요. 그냥 네. 어? 네네. 예. 예. 그냥 곱하기는 몸으로 때우는 게 싫어서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그게 해 놓은 거예요, 그냥. 걔네들 그렇게 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더해서 살자고. 네. 7번 더해 그냥 7을. 제가 49 어릴 때 나와. 구구단 시험 볼 때 못 외워서 실제로 시험지에다가 다 더했었거든요. 그 예, 생각이 구구단 시험 나네요. 볼 때는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네. 어? 7, 7은 49 쓰라고 해 놓고 10분 줘 보세요. 그럼 다 더해 가지고 쓰지. 예. 근데 내가 그 구구단 하면 내가 어렸을 때 그 동시성을 체험한 신기한 기억이 있어서 구구단이요? 음. 어. 그 옛날 학교 특히 거기서도 시골 학교는요. 예. 선행학습이라는 선자도 없습니다 그냥. 예. 저희 때도 없었어요. 그러고 얘를 그냥 저기 뭐야 학교 안 보내고 그냥 밭에서 논에서 일 시켰으면 좋을 텐데 왜 노동력이 없으니까. 네. 그래도 자식이라고 나서 그래도 까막 눈을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국민학교라도 보내주던 시대거든요. 네. 근데 무슨 선행학습이 있어. 그렇죠. 네. 후행학습도 없어요. 네. 학교 갔다 오면은 바로 논밭으로 굴려가서 일해요 애들도. 지금 네. 저기 뭐 스리랑카 이런 애들처럼. 네. 그랬어 우리 때. 네. 응.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가니까 구구단이라는 구구단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을 때 갑자기 인제 구구단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2 1은 2, 2는 4 이걸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도하기를 좀 빨리 하는 방법이다." 이런 개념도 안 알려주고 아 네. 그냥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왜지 이런 게 이게 설파도 안 되면 잘 외우는 게 안 됐던 애거든요. 예예예. 예. 이게 음. 이건 도하기인데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려줬으면 괜찮은데 무조건 2 1은 2, 2 1은 4, 2, 3은 0 막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 가지고 외우다 안 돼 가지고요. 예. 예. 그래 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학교에서요? 교실에서 학교에서 교 교 학교에서 교실에서? 쫓겨나는 건 그 퇴학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교실에서요. 예. 수업하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각자 외우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 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인제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미끄럼틀 밑에 인제 이렇게 기둥에 가서 서 있으면서 외웠어요. 예. 예? 상상이 돼요. 어린 음 남자아이가. 그때 맨날 오줌 싸 가지고 학교 갈 때요. 남자애들은 또 오줌을 늦게까지 싸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가다 보면 말라요. 아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근데 갑자기요. 네. 머리가 환해지면서 있잖아요. 예. 구구단이 저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데요? 어. 아니 서 있는데 이제 노력은 했지 뭐 2 일은 2 일은 사는데 뭐 한 2, 3은 6 부터 인제 그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뭐 2, 4, 8은 또 하려면 안 되고 그랬다 2 일은 2, 2는 3, 2는 3 에서 끝나는 2, 3은 6 에서 자꾸 끝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예. 어렸을 때. 예.
나는 그게 뭐 숫자 개념도 없어요.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는 거예요. 국어책 외우듯이 이 네. 산수 개념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네네네네. 응, 응. 근데 어느 순간에 머리가 확 밝아지면서 있잖아요. 네. 구구단이 그냥 물론 2단입니다. 2단이요. 한순간에 확 무슨 책 열었으면 한순간에 이게 평면에 구구단이 딱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298, 네. 212부터 298이 확 네네.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나. 그걸 내가 처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예.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단어로 신기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를 몰랐으면 어쨌든 음. 신비로운 걸 느꼈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그랬겠네요. 동시성이더라고. 이거 어. 불쌍하니까 우주에서 그렇게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게 박아준 것 같아요. 네. 밑에서는 아주 오줌 싸가지고 오줌 마르지도 않고 오줌 말리고 있으면서 구구달로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확 넣어준 것 같아. 예, 그런데 네. 어. 이것도 사실 내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게이지 이론하고 게이지 이론이더라고 이것도 게이지 아 그 순간에 그 구구단이 2 단이 갑자기 확 머리에 들어온 게요? 있는 것도 내가 볼 때. 그래서 인제 어. 지금부터 인제 좀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게이지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다 하면 다 알겠는데 이게 게이지 보선에 가면 쪼금 맥히거든요. 예. 게이지 대칭성 이런 거 하면. 네. 요즘 고민을 했던 분한테는 이게 쫙쫙 들어올 거예요. 네. 또 고민도 안 하고 들어보시면 저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언젠가는 다 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네. 하여튼 음. 들어 나오시면 재밌어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되게 영리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 음. 얄미울 정도로 우리 아버지께서 얄미울 정도로 영리하셔, 하나님. 어떤 면에서요? 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예수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보면 아버지를 존경하고 위대하신 아버지 그러는데 우리는 얄미워 아버지가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벌써 영성이 싸가지가 없는 거지, 애가. 아 아버지의 수가 보이시는 건가요?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어쩌면 요렇게 음. 스무스하게 돌려놨을까 하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위대함을 보고 아버지를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순수하셨군요. 근데 나는 네. '아우 얄미워라. 어쩌면 요렇게 해 놓으셨지?' 막 이러니까 벌써 네.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아들을 더 좋아할지. 네. 그렇죠. 원리 원칙스러운 아들보다 네. '아유 얄미워하지 아들이 더 이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취향인지 모르겠네 내가.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은 안 깨지면서 네. 응. 이 물질의 세계에 사는 자기 아들들한테만 비대칭성을 만들어 놨어. 근데 그 어. 대칭성이 어디서 연유하냐면 아버지 세계로부터 연유하는데 네. 자기는 안 깨지면서 음. 물질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아들들만 뒤지게 고생하게끔 요렇게 깨지게 만들어 놨어. 아버지까지 음. 같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졌어 아버지는. 몰라 아 아버지까지 같이 네. 깨진다고 그러면 안 만들었을지도 몰라 이 세계를. 그쵸. 그래서 뭐 네네. 어떤 그 영성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물질 세계를 만든 적이 없대잖아요. 이게 악의 세계를. 부조화의 세계를. 네. 그거는 저희가 다 만든 건가요? 그거는 니네들이 만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책도 있어요. 그죠? 네. 영성책 보면. 네. 고게 요런 의미인 걸 수도 있어요. 그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음.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네. 예를 들면 대칭성에서 그냥 대칭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시간 대칭성 뭐 공간 대칭성 뭐 이렇게 전화 대칭성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에
나는 그냥 이런 거면 CPT 대칭성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런 거 별로 예. 관심 없고 네네. 그거를 꿰뚫는 키워드가 뭐냐 인제 그런데 어쨌든 대칭성은 이렇게 종류별로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건 좌우 대칭성이잖아요. 네. 인간도 약간 좌우 대칭성이잖아요. 완전한 좌우 대칭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렇죠. 거의 대칭이죠. 음. 그 어떤 사람 얼굴 보면 이게 대칭성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언밸런스한 사람들이 있죠. 예 네. 대칭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반쪽씩 보면 전혀 딴 얼굴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지요. 예. 예. 그다음에 아유 얘기하는 김에 또 재미난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네, 좋죠. 예. 남자는 거시기가 대칭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아, 네. 그건 저도 20대 때부터 들었고 압니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깨져 그게 있 근데 또 이유가 있던데요, 예?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제가 읽었는지 들었어요. 왜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대칭이 딱 되면 예. 중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남성의 건강에 예. 그게 겉보기에는 뭔가 안 이쁠 것 같지만 예. 결과적으로 그 역학적으로 위치 선정이나 이런 데서 그게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아 통풍도 잘 되고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거 이유가 있다고. 거기도 비대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네. 유튜브라서 예 어쨌든 자 네네. 그냥 넘어가고. 아, 또 두 음 음 가지가 있군요. 네. 음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게 인제 좌우 대칭으로만 보면 예. 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구슬이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그릇처럼 이렇게 밑에가 파져 있는 이렇게 네. 파져 있는 아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와인 잔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파져 있죠, 이렇게 길게. 네. 예. 오목하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안으로. 예. 예. 근데 거기다 구슬 하나를 놓으면 네. 이렇게 구슬이 들어가도 대칭성이 안 깨지잖아요.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예 가운데. 컵도 대칭이 되고 구슬도 네. 딱 대칭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제 거기서 이 대칭성이 깨지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예를 들면 병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와인 인제 잔이 아니고 와인병. 아, 병이요? 예. 그러면 예예. 와인병이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나와 있잖아요. 네. 예. 와인 먹어 보신 분은 알아요. 예. 다 네. 먹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병 밑에 바닥에 말씀하시는 거죠? 바닥에 바탐이 이렇게 네네네. 올라와 있다고. 그렇죠. 마치 오메가처럼. 네. 어? 맞죠? 알파, 오메가, 오메가 그쵸? 예? 이렇게 예예. 볼록 나와 있다고. 어. 예예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밑에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가 네. 이거 대칭성을 깨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게 아들들이 연마 장소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개고생하는 장소를 만들려면 네. 고기를 요렇게 볼록하게 나오게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네. 그러면 볼록하게 나와도 병 그 자체는 대칭성이 안 깨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병 그 자체가 밑으로 좀 이렇게 축 처지거나 위로 볼록 나오거나 네. 좌우 대칭은 안 깨진다고. 그렇죠. 안 깨지죠? 네. 근데 병이 인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병의 아들인 구슬이 인제 문제가 돼요. 이게 음. 밑으로 온폭 들어갔을 때는 정 가운데 위치할 수가 있어서 자기 대칭성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구슬도. 아, 네. 네? 근데 네네. 이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있으면 사람 안 돼. 아.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지 너 사람 돼." 그러면서 예예예. 어 근데 자기가 쫓아내질 않아. 하나님 참 요런 거 보면 참 책임 회피하시는데 대가셔. 아, 그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갖다가 연결시키시는군요. 아. 요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빠르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그러니깐 되네요.
자기가 음. 들어가지고 어디 비대칭 디는 곳에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자기네 대칭을 안 깨. 네. 자그마니 올려요. 네. 그럼 아들이 멍청하잖아 얘가 아직. 응? 네. 1학년 1반이니까. 예. 그런 게 싹 이렇게 인제 그 와인병 밑에 그 이렇게 바틀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솟아오른다고. 네. 솟아오르면 오목 이 오목한 와인잔 바닥이 요렇게 대칭을 유지하며 싹 올라온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싹 예. 올라오면 병 자체는 밑으로 오목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걔 음. 좌우 대칭은 걔는 안 깨져. 네.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네네. 구슬은 밑에 있을 때는 대칭을 유지해요. 네. 그런데 이게 쫙 올라오면 예. 얘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얘 스스로가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떨어지면 더 삐죽하게 하면서 올린다니까.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삐죽하게. 예. 예. 어. 넓적하게 하면서 올려도 되죠. 예. 근데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를 아주 그냥 이렇게 편편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음. 삐죽하게 하면서 올리겠죠. 네. 예. 그럼 얘는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붕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 얘는 그 병 안에서 보면 대칭적인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외곽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병 그 자체는 대칭성이 안 깨지는데 네. 현상계에서 이 현상계에서는 병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이 구슬만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 내가 봤을 때. 네. 과학자들은 다 설명하는 게 미숙하더라고. 맞아요, 선생님. 그 사람들은 수학만 귀신이지 사람한테 좀 친근하게 정답게 이쁘게 알아듣기 쉽게 요렇게 얘기를 구성해서 얘기해 주는 건 지겹게 못해 아주 그냥. 맞아요. 지겹게 못해요. 징그럽게 못해 아주 그냥. 좀 알고 나니까 이렇게 쉬운 얘기를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줬나 싶어 가지고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 음. 주고 싶더라고.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바로 제가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어디였는지 이해 풀렸어요. 응. 응. 아. 그래 가지고 그 얘기구나. 그 뚝 떨어진 거야. 그래 가지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 대칭성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예. 옆에 굴러떨어져 있는 애 있죠? 네. 얘만 보이는 건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병에서는 이렇게 외곽 쪽에 대칭성이 깨진 상태로 있는 거야. 네. 근데 이게 대칭성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도 몰라. 구슬만 보이니까. 네네네. 근데 안 보이는 그 병으로 봤을 때는 그 좌우 대칭성 외곽에 있는 거야. 아. 와. 음. 네. 음. 어머,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데 예. 지가 알지도 못하고 떨어진 거잖아, 얘는. 그렇죠. 영문도 모르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자발적 대칭성 붕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네.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대칭성을 깨면서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니라고. 그 아들을 그러네요. 대칭성을 붕괴하는 거는 아버지 자체가 병이 네. 대칭성을 깨면서 얘를 대칭성을 깨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봉구탄데 그 대칭성을 깨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깨든가 이렇게 언밸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을 음. 수도 있잖아요. 네. 얘가 한가운데 있어도 대칭성이 깨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병 자체가 대칭성이 깨져 버리면. 예예예. 이게 약간 올리는데 이게 비스무리하게 이게 한데 그렇죠. 근데 자기는 대칭성을 안 깨. 와, 교묘하네요. 어. 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발적 대칭성 붕괴라는 게 너무 과학자들이 이름을 이쁘게 한 것 같아. 네. 어쩌다 대칭성 붕괴요. 네. 어 어쩌다. 어쩌다 네. 어쩌다. 알지도 네네. 못하고 구슬 입장에서는 어쩌다. 어쩌다 뭐야 여기가 왜 여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병을 탓할 수도 없는 거네요. 없어요. 그 아버지는 항상 예.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병 보고 항의해봤자 나는 계속 대칭만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참. 그니까 구술은 되게 황당하고 억울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음. 이제 이게 우리 물질계예요. 네. 물질계요.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대칭성이라는 것이 이게 그 자발적 대칭성 붕괴 이런 것이 그 왜 이게 왜 문제가 돼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까도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아, 네. 과학자들 입장에서. 예, 예, 예. 그랬을 적에 보면은 그 이제 네 가지 힘이 있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네. 네 가지 힘이 있는 걸 알았는데 광자를 네 가지 힘이 좀 얘기를 좀 해 드려야 되나? 강력 있고 양력 있고 중력 있고 그다음에 뭐야? 전자기력. 전자, 전자기력이 있잖아요. 이 네 네. 가지 힘이 있는데 보면은 안에서 원자 안에서 작용하는 힘은 강력과 양력이에요. 네. 그다음에 좀 거시 세계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전자기력하고 중력이고 예, 이렇게 예. 크게 대분할 수 있어요. 네. 있는데 거기서 그 전자기력을 보니까 전자기력은 그 안에서 포톤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 가지고 그 놈이 이렇게 전자기력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놈이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입자가. 네. 근데 그거는 그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쇳가루를 이렇게 종이 위에다 올려 놓고 밑에 자석 놓으면 이렇게 그 자력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쇳가루가 이렇게 정렬하는 거 보면. 네. 방향이 쫙 잡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보면은 그게 광속이거든요, 걔는. 광속이요? 광속. 아, 광석. 아, 예, 예. 아니, 메탈. 네. 아니. 속도. 광속이요? 빛의 속도. 네네. 광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30만 킬로. 네네네. 그래서 걔는 질량이 없어요. 네. 질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기력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전자기력의 그 작동하는 기본적인 입자는 그게 광자, 포톤. 예, 포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그가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에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얘기하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네네. 전자기력이 있는데 보니까 그거 안에 보니까 그 포톤이 있어 가지고 그 전자기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봤는데 양력을 보니까니 얘네는 이게 그 원자 안에서 작동을 하는데 아주 짧은 거리만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 안 하면 네 가지 힘을 이해를 잘 못해요. 네. 뭐 네 가지가 있다는 해서 기계처럼 이루어지 이게 차이를 이해를 못한다고. 예예. 근데 우리가 그 현상계를 이해할 때는 양력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네. 빛의 몸을 하려면 이게 방금 얘기했던 포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전자기력이요? 그럼 빛의 몸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현상 물질계를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네. 현재 몸을 이루고 있는 이것을 알려고 그러면 이거는 양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력. 예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력서 쓸 때도 양력을 써 가지고 가잖아요. 네. 너는 도대체 너의 와. 그 중력을 너의 무게를 어떻게 축적해 왔냐 그걸 써 봐라 이거잖아요. 아, 네네네. 양력에는 무게가 질량이 있거든요. 그 아, 질량을 네. 네가 어떻게 습득을 했느냐. 네네. 예. 근데 참 우리 때만 해도 참 그 원시 사회가 돼 가지고 네. 그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서 꼭 이렇게 썼거든요, 기계적으로. 아, 네네. 자기소개할 때요. 자기소개할 때.
네네네. 예.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충청북도 청주에서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네. 뭐 반대로 돼 있어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네. 예. 그렇게 안 쓰면 "넌 이력서 쓸 줄도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형구. 예. 그랬는데 나중에 인저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커 가지고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인제 이력서 쓸 때가 돼서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더구만. 아이 그럼요 선생님. 요즘 어. 세상이 네. 예. 누가 "네 엄마 아버지 보고 싶대?" 너를 쓰라고. 자상하신 아버지고 뭐 봐 필요 없고 이렇게 네네네. 변했더라고.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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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인제 우리로부터 인제 그 각 개인으로 이렇게 인제 시프트가 된 거죠. 네네. 예. 그 중심이 어느 가문이냐 뭐 이게 중요했던 시대에서 가문 네네. 필요 없고 "네가 어떤 놈이냐. 네. 네 양력을 써라. 네네. 위크 포스를 써라." 이런 거예요. 아. 네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그럼 질량을 어디서 얻어온 거야? 이게 인제 궁금했던 거예요, 과학자들은. 질량이요. 질량이 어디서 오는가? 위크 네. 포스에. 예. 양력에. 네. 어. 그런데 이 그 광자가 포톤이 전 우주 거리에 상관없이 전 우주를 막 누비고 다니잖아요, 얘는. 예. 그거하고 이 양력이 원자 안에서 그것도 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서 이 역할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질량이 있느냐 무겁느냐 이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음. 음. 네. 광자도 네네. 지금 걔를 갖다 질량을 부여해 주면 그렇게 못 돌아다녀요. 아 예예예. 음. 예. 아 예예예. 그러네요. 뭐 아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맞는 선생님 얘기네요. 발에다가 저 10 킬로짜리 그 쇳덩어리를 양발에다 하나씩 채워 주면 20 킬로 가지고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한 발 네네네네. 뛰기도 힘들지. 네네네. 지금 아무것도 발에다가 발가락질도 안 했는데도 쪼금 힘드시죠, 요즘? 옛날 같지 않지요? 네. 예. 그런데 거기다 10 킬로짜리씩 하나씩 달아 놓으면 네. 예.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하면서 하고 서 있지. 네네. 근데 그런 애가 양력이야. 예예. 예. 음. 우사인 볼트가 걔가 인제 저기고 포톤이고. 포톤 빛이고요. 어. 예. 그런데 얘가 이렇게 우주로 돌아다닐 애가 왜 이렇게 근거리야 그 아주 짧은 거리거든요. 네. 원자 핵 안에서 움직이는 애니까 네. 양력이. 예.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이게 운동성이 저하됐을까? 네. 왜 이렇게 뚱땡이가 됐을까? 네. 예. 여기서 뚱땡이는 사람 뚱땡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보니까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본 스모 선수야. 네. 그러면요. 그 사람 이렇게 뭘 조그만 거 옆에서 뭘 이렇게 집어들라고 일어서지 않습니다, 스모 선수들은 너무 힘들어서. 네. 웬만하면 옆으로 좀 기울어져서 이렇게 손으로 뻗어서 아. 잡아오지. 아 네네. 양력이 이런 거야 지금. 네. 질량 때문에 이동할 수도 없고 운동성도 거의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이 1 미터 70 인데 몸무게가 50 킬로야. 네. 그런데 또 보디빌더를 해서 근육은 많아. 이 사람은 웬만하면 펄떡 일어나서 펄떡 주워온다고. 네네. 굳이 몸을 옆으로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이게 가져오질 않아. 그러더니 음. 펄떡 일어나서 펄떡 집어와서 다시 앉아 있지. 이거 네네네. 느낌 아시겠어요? 예예.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볼 때는 근데 얘가 근데 무게를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놈이.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인제 이게 그 알아보다가
이게 한 80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얘가 어디서 온 걸까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2012년도에 히그스 입자가 발견될 때까지. 네네네. 예예예예예. 음. 그래 가지고 뭐 그 이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 이게 뭐 자발적 대칭성이 깨져서 이런 것 같다 하고 좀 일본의 무슨 뭐 어 나는 일본 사람은 야마모토뿐이 몰라요, 이름. 네. 야마모토 순사 일경. 네. 어 야마모토 사촌이니까 이름이 야마모토가 아니겠죠? 네. 야마모토 사촌 형이 그 이론을 그 발표를 했나 봐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히그스하고 나머지 2명이 더 인제 그 이게 대칭성이 깨진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메커니즘이 이럴 거고 여기서 아마 그때 깨질 때 히그스 입자가 나올 거다 요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그게 1960년대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 가지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2012년도에 인제 히그스 입자를 인제 그 세른인가요? 네. 그 프랑스하고 저 뭐 스위스인가 어딘가 뭐 하여튼 거기 27 킬로짜리 그 예. 입자 가속기에서 인제 입자가속기. 예. 그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양력의 질량을 얻는 과정이 인제 과학적으로 인제 증명이 된 거죠, 실험적으로. 음. 네. 예. 그런데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질량을 얻느냐 하니까 아까 그 병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밑에 온폭에다 거꾸로 볼록 렌즈로 변해 버린 거. 네네. 어. 요래서 위에 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자발적으로. 내가 믿은 네. 적은 없어요. 이놈이 미끄러진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탓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좀 얄밉네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얄밉다고 그랬잖아. 자기 탓을 못 하게끔 해 놓고. 근데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안 하지. 위대하신 아버님의 위대하신 창조력에 한복을 하옵나이다. 어. 음. 아버님의 무한한 능력에 찬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천국을 가는데 아우 얄미워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큰일 났어 나도 지금. 저 그럼 위대하신 걸로 바꿀래요. 예? 위대하시다고 하는 걸로 바꿀래요. 그럼 지상에 있을 때 뭐 같이 있고 나중에 죽어서는 따로 있게 생겼네. 아 선배님 만나러 뵈러 가려면 아주 나중에 힘들겠네. 네, 제가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엉뚱한 아들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음. 있어요. 음. 보통 아버지들은 이제 아들 둘을 뒀는데 인제 뭐 아니면 딸 둘을 두든지 네. 딸 둘을 둔 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순서가 바뀌었네. 예. 그러면 하나는 착실하게 공부 잘해. 하나는 맨날 놀러 다니면서 사고만 쳐. 예. 그럴 때 보통 그 2대 8로 보통 네. 80% 아버지는 이 네. 착실하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들을 음. 사랑해. 네. 그다음에 말 안 듣는 것들은 저거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저 따위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혼난다고. 네. 근데 또 이게 20% 아버지는 또 안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 네. 저거 공부 잘하는 애한테 "저거 잘해 봐야 저거 선생분이 더 되겠어?" 네. 저 봐. 자기 와이프한테. "저게 속세계도 저게 나중에 큰 그릇 될 거야. 봐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어? 요렇게 네. 또 그 맞성 부리는 애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좀 20%에 들었으면 좀 좋겠어. 네. 예? 네네. 예 자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인제 이게 이게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붕괴가 돼야지 어떤 수학 공식이 이게 문제가 안 생기나 봐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네. 예. 음. 이게 대칭성 그 자체가 깨져 버리면 네. 그게 수학적으로 그게 문제가 좀 생기나 봐요. 아 네네네. 그러면 그 공식과 그 대칭성은 그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히그스 입자가 양력이 질량을 얻는다는 거는 네. 음 얻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를 어떻게 두 가지가 이게 상반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병존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아. 네네. 대칭성이면은 질량을 못 얻고 네. 질량을 얻으면 대칭성이 깨져야 되는데 대칭성이 네. 깨지면 안 돼, 이게 음. 수학적으로. 예예. 공식은 살아 있어야 돼, 대칭성으로. 네. 그게 있으면서 또 현실 세계에서 이 대칭성이 깨져 있는 거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야. 네. 음. 음. 그러니까 이데어와 현상계의 차이를 어떻게 이거를 이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W 뭐 Z 보손이 실제로는 질량을 갖고 음. 근데 대칭성은 수학이라든지 이론상으로 깨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대칭성이 깨져야 질량이 나오는 걸로 보통 아는데 대칭성도 유지되고 이 보손들이 갖고 있는 질량도 설명하려니까 난감했던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음. 네. 여기에서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팬들은 우리 선생님한테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지금 나는 지금 시작한 지 지금 한 몇 분 됐습니까? 한 30분. 30 한 분 동안 한 설명 시간 됐네요. 1 시간. 어 네. 1 시간 정도 din 거를 갖다가 우리 선생님은 10초 만에 정리를 해 주니까 아 네. 그런 건가요? 네. 여기서 그냥 팬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네. 선생님이 질량을 획득하는 거예요. 네. 어?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의 대칭성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제 이런 거를 숨겨진 대칭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 네. 숨겨진 대칭성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예, 네네네네. 이런 걸 숨겨진 대칭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응. 그래서 음. 이거를 이론적으로 확립한 사람이 저기야 그 뭐 야마모토 그 사촌 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마모토 사촌이에요. 예. 그래 저 일본 사람이고 예. 예 그래서 이런 힉스 메커니즘이 이 질량을 획득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음. 대칭성이 안 까지면서 이게 그 질량을 획득하는 거를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고 그런 거예요. 붕괴. 자발적 대칭성 네. 붕괴. 근데 네네. 그것은 병은 깨진 적이 없어요. 이 구슬만 깨진 거지. 예예. 예예. 음. 그러면서 되는데 근데 이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그 스토리텔링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그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은 저기란 말이야. 그게 그 양자장인 거야. 히그스장, 네. 히그스 바다. 네. 예. 거기에 히그스 메커니즘이 있는 거요. 네. 응.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저기 뭐야 어 저기 이 질량을 획득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질량을 획득하기 전에는 포톤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위크가. 아 질량이 제로니까요. 예예예예. 예. 근데 그것이 이 질량을 획득하면은 이게 그 광자하고 위크 포스하고 양력하고 이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네. 네.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이게 질량이 예. 즉 에너지가 네. 이렇게 열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느슨해지면서요. 이게 질량이 없어지면 네. 그때 뭐 온도가 하여튼 뭐 일정 온도 이상 되면 그게 만나요, 양력하고 저 포톤이. 네. 어어어.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위크 에너지가 저기 뭐야 이렇게 질량을 획득하는 순간부터 인제 그 전자기력과 이게 양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같이 출발했다는 게 현대 과학이 밝힌 거예요. 아 온도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포톤이나 이 양력 입자들이 차이가 없다가 음. 온도가 떨어지면서 얘들이 질량을 얻으면서 포톤과 구별되는 다른 성질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오. 여기서 보면은 예. 그 초인 생활이라는 그 책이 인제 진짜라고 이렇게 믿는 이유가 예. 여러 가지 설이 많잖아요, 그 책이. 네. 근데 그때의 1800 년도 후반에 쓰인 책인데 그 책이 네. 그때 거기에 보면 뭐라면 원시 액체 우주라는 말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네. 기억나요. 원시 액체 우주. 예. 원시 액체 우주라는 게 뭐냐 하면은 빅뱅 이후에 네. 그 저기 뭐야 쿼크 네. 얘들이 아직 핵을 이루기도 전에 네. 양성자, 중성자를 또 이루기 전에 네. 쿼크로 돌아다녔던 네. 그 당시를 그걸 원시 액체 우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거를 액체.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 과학에서는 그거를 아마 스프 우주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아. 예. 음. 그 말 들어봤어요. 스프 우주. 그게 오. 표현은 네. 다르지만 뭐 똑같은 말 아니에요? 원시 액체 우주. 그쵸. 원시라는 그렇죠. 거는 최초라는 뜻이거든. 뭐 원시인이 아니고. 예예예. 빅뱅 이후에 뭐 10에 무슨 마이너스 뭐 한 또 엄청 뭐 30 몇 성 정도 뭐 30 몇 성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갔겠죠. 쿼크로 돌아다닐 때니까. 네. 어. 어. 쿼크가 뭐냐면 원자 안에 그 핵과 전자가 있고 그 핵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 안에를 들여다보면 그게 쿼크, 다운 쿼크, 업 쿼크들이 결합돼 있는데 고게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고게 인제 기본 입자라고 보는 건데 또 다른 가설에서는 아직 입증은 안 됐지만 촉군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촉군이 음. 쿼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예예. 근데 그거는 아직 정설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저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촉군론자입니다. 아니면 네. 양자 중력 뭐 요 정도가 되겠죠.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예. 근데 그건 개인적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그냥 그냥 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네. 뭐 그런 거 안 해도 안 믿으시겠지만 아 하나님도 요렇게 얄밉게 자기 빠져나가는데 나도 면피성은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네. 세속적인 말로는. 네네네. 예예예. 자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인제 저기 뭐야 그 어 양력 위크포스가 네. 이렇게 인제 양자장에서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에너지 바다에서 그 에너지를 획득하는 거예요. 예. 음. 그러면 그럼 광자는 뭐냐? 힉스 바다에서 그 질량을 획득 안 하고 네. 시각적으로 얘기하면 그 바다 위로만 다니는 거야. 아 네. 응? 네. 근데 요 양력은 예 바다 밑에 풍덩 빠져 가지고 네. 서해안 바다에 기름 유출됐을 때 거기 뭐야 바다에 떠다니던 물새들이 왜 까만 타이로 뭐야 네네네네. 뒤집어 쓴 거 있죠? 예예예예. 그렇게 획득한 거야 질량을.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모르면 이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네. 어? 네네네.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네네. 그래서 이 우주가 탄생된 거예요, 물질 우주가. 그래서 물질 우주는 이 양력이 아주 중요해요. 음 음. 네. 나는 처음에 양력은 하도 우습게 봐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이게 무엇이다 쓰는 물건인데 이걸 이런 것도 네. 힘이라고 밑에다 붙여 놨나 그랬더니 네. 어유 그놈이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이 네. 없었으면 이 물질 우주가 이게 창조가 안 돼요.
물론 예.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고뇌도 없었고 뭐 지금 뭐 지금 뭐 이런 슬픈 일 때문에 울고불고 할 일도 없었을 거긴 한데 네. 이렇게 음. 근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얘가 양력이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렇고요. 네. 얘가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지. 네. 예. 뭐 지가 질량 획득한 것뿐이 없지 뭐 지가 뭘 했다는 거냐. 예. 위크푸스가 그럼 뭐 질량만 획득했다고 해서 걔가 그러면 뭐 이 우주 질량이 다 그러면 위크푸스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위크푸스는 이게 우주의 그 아주 뭐 이렇게 이게 그 몇 프로 안 돼요. 되게 네. 적어요. 네. 근데 얘가 하는 일이 네. 이렇게 원소를 만드는 일을 해요. 네. 응, 음. 응. 이게 몸이 하도 무거우니까 앉아 가지고 간의 수공업 염주알 끼듯이 네. 아니 스모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현역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빨리 알아듣는다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빨리 깨달았을 텐데 네. 이미지가 과학적인 확 떠오르면서 예. 알겠어요. 과학적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아주 일상화돼서 얘기한다는데 그래도 과학적이야. 네네. 이게 업은 못 버리는 거예요, 업은. 예. 그래서 이 스모그 선수가 집안에서 인제 저 선수 때 돈을 많이 못 벌어 가지고 네. 아내 수공업을 하는데 할 게 네. 뭐 배달을 하겠어, 택배를 하겠어, 뭘 하겠어. 그런 건 못 하는 거야. 그거는 1m 70 인데 50 킬로 드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 1m 80 인데 280 킬로그램이야. 네. 진짜로 양력이요. 그 그 쿼크의 한 100배 무게예요. 네. 뚱땡이라는 표현을 다른 데서도 얼핏 봤어요. 100배라니까 100배. 100 배나 되니까. 우리 네. 선생님의 100배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인간이겠어요? 네. 그러네요. 아주 예를 들을 때는 아주 그냥 네. 입을 꽉 다물 수밖에 없게끔 예를 들어 놔야지 어설피 들어 놓으면 아주 그냥 대드는 통에 네. 아주 그냥 도저히 대들 힘이 없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네. 이렇게 해야 돼. 음. 예. 그래 가지고 얘가 인제 앉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간의 수공업뿐이 없어. 네. 움직일 수가 없어. 네. 앉아 가지고 인제 구슬이나 껴야 돼. 네. 근데 이게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놀랄 노자 아닙니까? 아. 근데 얘가 최초의 입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시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입자를 가지고 구슬을 낀 거야. 입자를 가지고 구슬을. 구슬을 만든 게 아니고 구슬을 낀 거야 얘가. 끼워 주는. 그렇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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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을 만드는 데는요 최소한 서 있어야 돼요. 그 공장에 가서 네네. 구슬 만드는 거. 얘는 서 있지도 못해. 구슬 끼는 네네네. 것뿐이 안 돼. 예예. 그런데 그게 뭔 얘기냐면 얘가 인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돌아다니지를 못해 바깥으로. 원자 안으로 들어가서 네. 거기서 쿼크를 끼는 연습을 해. 쿼크를 끼는 네네. 걸 한다고. 근데 예예. 쿼크가 인제 그 원자 핵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네. 원자 핵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다고. 중성자, 양성자. 그러니까 네네. 플러스와 정기적으로 중성이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중성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에 업 쿼크가 2개 있고 다운 쿼크가 하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업 쿼크는 이게 전하가 플러스 3분의 2야. 네.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1과 3분의 1이 되죠. 2개를 더하면 네. 3분의 2가 2개 있으니까 예.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네. 그래 가지고 1과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니까 플러스 1만 남지요. 네네네. 그래 가지고 이 플러스 1이 전자가 마이너스 1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원자 전체를 보면 또 중성을 띠는 거야. 그렇지만 네네네네. 핵으로 봤을 때는 핵에는 플러스 1이 있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시겠죠? 예.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중성자가 중요한데 네. 중성자를 보면은 뭐냐 하면 그건 거꾸로 돼 있어. 업 쿼크가 하나
다운이 2개. 다운이 둘. 그 업 네. 커크는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 있어요라고 나는 얘기했어요. 옛날에 수학을 못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걸 마이너스 3분의 2로 읽더구만. 네, 네. 난 그래서 마이너스 아. 3분의 1이 2개 있어요 하고 마이너스 3분의 2하고는 다른 건 줄 알았어. 아, 네. 그게 같은 거더구만. 네. 역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틀리더구만. 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밥 많이 먹는 걸 그다음부터 내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 네. 저것도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나보다 밥 더 많이 먹어 그랬는데 아니야. 네, 마이너스 네. 3분의 1이 2개 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걸 걔는 알고 있더라고. 아, 네. 나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 2개 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 있는 거지. 그 왜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 있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니야? 그랬는데 같은 네. 거라고 걔네들은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아, 네, 네. 네. 그러면 위에는 플러스 3분의 2 있고 밑에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네. 정기적으로 얘는 중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이 그 저기 애가 가가지고 네. 스무 선수가 가서 즉 그러니까 양력이 가가지고 네. 위크 에너지가 위크 위크 포스가 포스. 가가지고 네. WZ 부순이 가가지고 그 마이너스 그 3분의 1을 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거를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올려줘요. 네. 하나를 그거를 다운 커크로 업 커크로 만들어줘요. 아,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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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이, 이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양력이야. 음. 아시겠죠?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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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게, 이 중성자가 네. 양성자로 변해요. 그렇게 올려주면요. 예, 올려주면. 그렇죠. 예, 예. 올려주면. 거기는 예. 좀 복잡한 방정식이 들어가서, 그것까지 내가 얘기는 못 하겠고, 네, 네. 음, 뭐 알면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몰라서 이거 묻지 마세요. 나도 체면이 있지. 네.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다운 커크와 업 커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게 양력인 거예요. 아, 걔는 그 안에서 네. 뿐이 운동을 못 해. 이게 거리가 짧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거기서 저기 구슬 뛰는 거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어, 그 네. 중성자 아니 그거 얼마나 좁겠어요.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구슬 뛰는 것만 하는 거 앉아서 네.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응, 응, 응. 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네. 그 원소 기호가 쭉 있죠. 예. 예, 뭐 118개인가 몇 개가 있고 뭐 자연 원소는 92개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네. 인간이 만든 원소가 또 쭉 있는 거고. 네. 근데 보면은 원소 기호라는 게 뭐냐면 안에 그 양성자 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원소 기호 50번이다 그러면 원자핵 안에 네. 양성자가 50개가 있는 거라고. 네네. 맞습니까? 예, 예. 어. 그런데 근데 처음에는 수소와 헬륨뿐이 못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수소에서 헬륨 만들 때 보면은 거기에 원래 수소가 있었으면 수소에 보면은 저기 뭐야. 먼저 근데 원래 보면은 수소도 이게 온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네. 수소가 이 전자를 못 붙들었다고. 아, 그러면 네. 수소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수소 핵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헬륨은 저기 뭐야, 양성자수가 2개거든요? 네. 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서 인제 이게 인제 그 전자가 포획이 되거든요.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이 그 네. 핵에. 네. 예예예. 그게 음.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서 그 이루어져 가지고 네. 원자가 핵에 붙들리는 순간에 광자가 이 그 저기 뭐야 원자에 달라붙지 않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이 전자에 가려붙여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원자 핵에 전자가 따라 붙으니까 그 사이가 인제 공간이 벌어지니까 그때 빛이 나와 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라는 그 사진이 찍혀져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빅뱅 이후 그렇게 세월이 오래 걸려서야 되는 38만 거예요? 년. 어. 빅뱅 순간에 다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38만 년. 그 시간은 또 왜 그래서 시 38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 네. 이러면 인제 사이비 종교로 가는 거예요. 네. 예. 네. 38선으로 갈라진 나라는 우리뿐이 없거든요. 그때 네. 우주가 처음 창조된 시간이요. 그래서 후천식에 최초의 문명이 또 38도 선에서 또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인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솔깃한데요 선생님? 아 그런데다가 또 지금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야. 100은 앞에 띄는 거야. 10은 10 단위는. 네. 인간의 숫자가 아니야. 38만 갖고 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네. 38이면 어디야? 우리나라야. 뭐 이러면서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그걸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인간의 눈에 띄게 그거를 38선을 그어 주고 거기다가 또 그 휴전 판문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예. 거기가 보면은 이게 그 저기 뭐 판문점이 전부 8 핵식이에요, 아 또 한자로. 그래요? 어. 그 어. 판문점인데 그 8 핵식이 3 글자가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그게 선택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라고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 다 빠져듭니다, 인제. 아 문자가 진짜 8 획이네요. 8 핵식이에요, 어이구야. 판문점이라는 게. "이게 우연의 음. 일치겠습니까?" 하면은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연히 많이 겹치긴 했네요 선생님. 갖다 많이 맞추니까. 겹치는 것도 1-2 개지 이렇게 많이 겹치는데 이게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아니라고 얘기 못 하지. 음. 어쩌다 해야지 뭐 다 맞는데? 어? 어. 거기다가 또 우리는 그 뭐야 간방인데 거기가 38목이야. 38목. 네. 음양오행으로 치면 네. 38목, 이칠화, 음. 사구금, 네. 그렇게 따지는군요. 38목. 38목이 그 소리예요? 예예. 38목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칠화, 음. 사구금, 일육수. 아 예예. 예예. 음양오행으로. 네. 응. 응 응. 지금 뭐가 있긴 있나 본데요. 이 양자역학으로 얘기할 때 떠듬떠듬하더니 음양오행을 하니까 막 날라다니시네요 하는 소리가 막 들리네. 그러니 앞으로 음양오행이나 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네 그냥 여기저기서. 음. 그래요? 응.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입이에요. 혹시 예. 만약에 자기가 다니는 단체에서 이런 얘기하는 단체가 있다면 나오세요. 네네네네. 네네. 그 다른 얘기를 또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인간의 얘기라는 게. 음. 음. 네. 그래서 어 어디 얘기하다 이쪽으로 빠진 거야 이게. 그 스모 선수가 어어어어어. 구슬을 그래 껴 가지고 갖고 예. 이게 그 중성자를 예. 하나씩 이렇게 네. 다운 커크로 업 커크로 만들어 놓으면은 네. 그게 양성자로 변하는 거거든요. 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인제 양성자 수가 2 개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헬륨이 되는 거겠지. 아 네. 수소에서 헬륨으로요? 어. 근데 네. 거기다가 또 얘가 또 구슬 하나를 더 껴 가지고 중성자를 또 음. 양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양성자를 3 개를 만들었어. 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3 번이 뭐죠? 3 번이 뭐 주고 되겠지. 왜 뭔지 모르지만 3 번이 되겠죠. 어어어어. 음.
그러다가 거기다 또 중성자를 하나 또 이렇게 구슬을 하나 더 껴가지고 다운 커크를 업커크로 만들어가지고 네. 요렇게 또 이렇게 하나를 더 끼워줬어. 예. 그러면 양성자가 4개 되면 원소기호 4번이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92번까지 위크포스가 만드는 거야. WZ 와. 보선이. 네. 아시겠습니까? 창조를 하는 애네요. 그러니까 물질계에서는 이게 4가지 힘 중에 뭐 어느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네. 여러 가지 다 공로가 있지만 아주 물질을 만드는 물질계에서 물질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예. 예. 그래서 음. 아주 이게 스모 선수가 아주 그냥 1등 공신이라니까요. 앉아서 구슬 끼는 애가. 네. 예. 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없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해가 엄청 되죠. 아. 이러고서 이제 뭐 그래요. 양자역학 이런 거 뭐 들으면 이제 이해가 쏙쏙 돼요. 네. 다른 데 이해가 되는데 이게 게이지 보존할 때 이게 다 막히거든요, 사람들이. 네. 어. 음. 저 이거 이해하느라고 막 오바이트까지 하면서 막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오바이트 하면서 막 이거 배운 거예요, 이게. 아이고. 네. 아유 참 우리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위장이 견디들 못해요. 위장이 성질이 더러워 가지고. 알 때까지 네. 예. 심성은 고운데 심성은 충청도인데 위장 하나가 경상도가 돼 가지고 네. 락 뒤집어져요, 얘가. 뭐 아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예. 3 번이 리튬이고 4 번이 베릴리움이라는 거네요. 음. 그래서 이 음. 양자역학과 원소 기호까지 이게 연결고리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인제. 근데 이게 그 양자역학 따로 원소 기호 따로 뭐 이런 거 뭐 우주 따로 뭐 이러면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소 기호에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져서 별이 되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그냥 선생님 그럼 주기율표에서 1 번부터 이 118 번까지 얘들이 다 하나씩 붙어 갖고 만들어지는 게 전부 그 약한 상호작용 그 양력에 의해서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죠. WZ 어머나. 보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었어요. 음. 자, 어. 그런데 네. 얘기한 김에 뭐 틀리거나 맞거나 좀 뭐 나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네. 아니 이거를 명상과 결부시키려고 한 거지 뭐 딴 건 아니에요. 네네네. 예예예. 이거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저기 뭐야 에 양력이 양력이 이렇게 예. 에 그 업커 다운 커크를 업 커크로 시키느냐는 거죠. 예예예예. 마이너스 3분의 1을 3분의 2로 바꾸느냐는 건데 네네. 그거는 WZ 보선에 보면 네. W 보선인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예. W 플러스 W 마이너스. 거기서 보면은 플러스 1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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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이 있는데 네. 플러스 1과 다운 커크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게 되면은 산수로 보면은 플러스 3분의 2가 나오겠죠? 네. 예? 네. 3분의 3 에서 3분의 1을 뺀 거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네네. 저 위크 보선 플러스 1은 분자 분모라면 3분의 3이잖아요. 네네. 응. 그러면은 이게 3분의 2가 나오거든요. 네. 플러스 3분의 2는 뭐예요? 그게 어커크지. 음. 어.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양성자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면서 원소 기호가 하나 더 높아지면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음. 음. 그런데 네. 아시겠죠? 네네. 요거는 더 연구해 보시고요. 예예. 어 어.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게 어커크 다운 커크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다운 커크가 어커크를 이렇게 플러스 저기 뭐야 1 위크 보선을 만나면은
어커크로 변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양성자가 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하나를 잃으면 네.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잃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네. 예, 거기서 마이너스 1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거예요. 중성자로. 아. 예? 예.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분의 2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네. WZ 보수 보면 W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예예예. 예, 그 지금 표준 모형에서 이걸 보면은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되죠? 예, 예. 그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중성자, 양성자가 이게 해주는 게 그 스무 선수라니까. 아, 그래서 W 보선이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두 개를 가지고 여기 음.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다른 양성자들을 계속 붙이거나 하면서 결합을 가능해서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군요. 그래서 양성자를 중성자로 만들 수 있고 중성자를 양성자로 중성자를 양성자로도 하고. 만들 수 있고. 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는 게 그거군요. 그렇죠. 근데 요 일을 하려면 네. 광자에다가 이게 뚱땡이를 만들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네. 그 원자핵 안에 가서 이게 구슬에 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게 하는 게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아, 아이고, 소리가 들어갔겠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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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그러니까 질량 값이 없고 포톤이나 W 보손이나 구별이 없는 그 포톤 같은 무질량 상태에서 응,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 W 보손 애들이 질량을 뚱땡이로 많이 갖게 되면서 응,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없게 되면서 아주 작은 거리인 그 원자 안에 들어가서 응. 마이너스 플러스 값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원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 과정 전체가 힉스 메커니즘이라고요. 질량을 얻게 되는 과정. 그렇죠. 아, 이제 좀 그러니까 알겠네요. 이게 우리 선생님한테 팬들이 지금 또 우르르 몰려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1시간 넘게 나는 뚱땡이 스무 선수식으로 막 횡설수설하면서 얘기했는데 요렇게 한 10초 만에 딱 결론 내주잖아요. 깔끔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설명 덕분이죠. 아, 진짜 선생님 이거 읽어도 진짜 네.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이랬는데 이제 음. 좀 알겠네요. 선생님 네, 말씀 네, 들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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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몇 네. 시 됐습니까? 1시간 32분이요. 여기서 끝내고 뭐 이어서 또 저기 뭐야 네, 이어서. 하는데 이제 요거 유튜브는 일단 여기서 한번 끝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 예. 길으면 내가 이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 아, 예, 예. 아유, 힘들어. 끊었다가,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네, 봐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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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네, 네.